평생 4번 할 수 있느냐, 60대, 70대, 80대까지 평생 매일 4번 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4번 같은 한 번을 하면 한약 현황 이걸 보니까요. 네.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게 발기부전이 있어요. 근데 발기부전인데 20대 남.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환자분인 것 같은데 네.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한의학에서도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저 20대 남성분께서는 그래도 조금 일찍 오셔서 좋은 30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차도가 있으신 거예요? 네, 차도가 있어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질환인데 네.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20대에도 과연 발기부전이 걸릴 수가 있는지가 일단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발기부전이 걸린다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기질적으로 뭐 어느 관이 막힌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확률보다 어느 관이라면은 요도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거기에 막혀요?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주변 조직도 혈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특히 당뇨 같은 혈관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걸 갖기가 쉬운데 20대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신 분이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선생님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리를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해요. 자신감이 넘치시는 건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옹물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배려해드려야죠. 네, 저는 뭐 멀쩡하지만 근데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심리적인 요인이면은 그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 어떻게 그걸 치료를 할까요? 처음에는 한방신경정신과적으로 상담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뭐 기저질환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가왕력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런 것들의 고민이 시작됐는지도 같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20대 분이 여기 오셨다는 건 순식간에 어제 시작돼서 오신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쵸.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연령대가 3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30대 후반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30대 후반에 고민하고 40대를 보내시다가 50대 중후반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고,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 거의 20년이나 고민을 하고 오면은 굉장히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아무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었던 경우는 조금 오랫동안 고생하셨지만 실제로 갑자기 좋아지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갑자기도 좋아지나요? 네. 그 외 치료로 대표적으로 뽑는 거는 저희가 보음제로 뽑는 대표적으로 숙지황이라던가, 그리고 구기자, 뭐 산수유, 뭐 산약 이런 식으로 약재들을 넣어서 내가 부족해진 영양소, 우리가 체내에 있는 원기라던가 기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조루나 지루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리도카인 같이 현재로는 감각을 둔화시키는 콘돔 같은 경우가 지금은 가장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만큼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루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떻게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좋아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항상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언제 끝나? 라는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내가 정상인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극이라던가 내가 성감을 더 올리기 위한 자극,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환경으로 통해서 지루를 조금씩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십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발기부전이나 조루, 지루가 치료가 된다라는 말에 그럼 한의학은 방문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뭔가 그래도 친숙하니까. 근데 비뇨기과를 간다는 건 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은. 이런 질문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비뇨기과 양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유프리마나 시알리스 같이 경구용 용법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약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개발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다가 요즘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진공적 압축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빨아들이는 방법을 쓰는 건데 이게 서양이랑 아시아계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아계 쪽에서는 감각이 둔해진다라는 이유로 조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진공 압축 그게 네. 손 모양만 봐도 충격적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감각을 둔화시키나요? 그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뭐 비팽창성 보형물을 넣는다던가 네. 뭐 팽창성 보형물을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만족과 그리고 상대방 파트너의 만족을 어떻게 보면 공존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요법들도 많이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네. 한의학적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에서 뭐 요도내 주사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요도 내에 주사를 합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현재는 많이 적게 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환도라든지 가장 유효한 혈자리들 그리고 골반 기저근육 쪽으로 장침 치료나 고강도 약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편입니다. 진짜 죄송한데 침을 어디다 놓나요? 일단은 벗기고 놔야 됩니다. 거기다도 놓나요? 아니 거기다 놓는 게 아니죠. 거기는 안 네. 놓죠. 네. 한의학을 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뻔했어요. 네. 그 근처에다 그렇죠, 놓는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쉽게 말해서 네. 둔부와 둔부랑. 네, 둔부와 어떻게 보면은 항문 그 주변의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도 네. 항문에서 더 닿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립선을 닿는 건 아니지만 혈자리로 유명한 환도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침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혈들은 이런 치료법들은 현대에 생긴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 때 이때도 있었던 치료법일까요? 기존에도 있었던 치료법인데 현대에는 사실은 횟수는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법들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리적인 치료들을 먼저 하고, 이 발기부전의 정의가 사실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다양하게 해보고 정말 이제 시술적인 요법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한방적인 제재들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20대, 30대 남성분들이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잖아. 난 4번을 한다. 네. 난 밤에 그냥 큰일 난다. 밤새도록 막 4번이나 한다.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소리를 가끔 들으면 정말 그게 평균일까? 그 발기부전 혹은 조루지루의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좀 수치적인?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네네. 그래서 4번을 했을 때 내가 평생 4번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60대, 70대, 80대까지 평생 매일 4번 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4번 같은 한 번을 하면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10대 때부터 내가 놀 거 다 놀아봤다. 그리고 조금 더 자제하지 않고 충동을 조절하지 않았던 분들이 고생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동의보감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이 만취한 상태로 방사를 했을 때는 정을 더 많이 소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을 할 때도 과음을 하고 그걸 횟수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조절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평생 쓸 양을 네. 어떻게 보면 빠르게 소모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생 쓸 양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평생 쓸 양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양방 한방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충분히 내가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개선되는 것보다 내가 노력으로 되는 양보다 줄어든 양이 더 빠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얘기는 참 한 번 한 번을 굉장히 소중하게 네. 4번 같은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복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